화면 설계의 두 번째 파트인 UI 흐름 설계를 보겠습니다. UI 흐름 설계는 UI 설계서 구성에 따른 작성 방법이 있는데요. UI 설계서는 UI 설계서 표지, UI 설계서 계정 이력, UI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구조, 사이트 맵, 그리고 프로세스 정의, 화면 설계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UI 설계서 표지는 프로젝트 이름을 쓰는 또는 시스템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UI 설계서 계정 이력은 처음 작성할 때는 초안 작성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초안 버전 1.0이고 이것이 계속 변경되면서부터 또 보완될 때는 버전 1.1, 1.2 이러다가 크게 변경될 때 그럴 때는 버전 2.0, 3.0 이렇게 버전을 바꿔가면서 개정된 이력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UI 요구사항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각종 요구사항들을 재확인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조를 정의해야 되는데 UI 프로토타입을 재확인하고 UI 요구사항들과 UI 프로토타입의 기초에서 UI 시스템 구조를 설계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맵을 구성하고 UI 시스템 구조의 내용을 사이트 맵 형태로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사이트 맵 상세 내용을 표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사용자 관점에서 요구되는 프로세스들을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설계 단계에서는 UI 프로토타입과 UI 프로세서 정의를 참고해서 각 페이지별로 필요한 화면을 설계하게 되는데 각 화면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고 별도의 표지 페이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각 화면별로 필요한 화면 내용을 설계하게 되죠. 그 다음은 UI 화면 설계의 기본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게 전체에 그 기본 본문이 나오게 되는 윈도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줄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포인터가 있어서 어디론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용성을 따져보면 유용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먼저 유용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은 사용자가 시스템의 구조, 기능, 가치 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속 모형인 사용자 모형과 시스템 설계자가 만들려고 하는 개발자 모형 사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사용자가 되기 때문이죠. 개발자는 사용자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 더 많이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 모형과 개발자 모형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스템에서의 실행차, 즉 실행 가능한 기능과 사용자의 원래 목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클 수 있고 개발자는 구현 가능한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차이를 원만하게 타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즉 시스템의 실행 결과와 사용자의 원래 목적이 서로 상이할 때 발생하는 그러한 이것이 확인되게 되는 겁니다.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UI 설계 원리를 살펴보면 사용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용자의 원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한 부가 기능 때문에 시스템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사용자가 보다 관심을 가지는 항목을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해서 사용자의 의견을 크게 반영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해당 기능이 제공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행위 순서 규정은 사용자 행위의 순서를 세분화시킨 다음에 순서대로 명확하게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의도에 따라 행위의 순서를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 가능하도록 해주면 더 좋겠죠.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 수를 최소화하고 동일한 결과를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 가능하도록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행위의 순서가 사용자의 기존 경험에 비추어서 가능한 친숙하도록 전에 다른 그 툴에서 다뤄봤던 그 경험이 새로 개발되는 그런 앱에서도 친숙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의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봐야 되는데, 프로세스의 흐름을 UI를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의도한 행위의 순서를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최소화해 줘야 되겠고요. 과도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됩니다. 사용자가 의도한 행위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입력 장치를 선택하고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과 취소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고, 디폴트 값을 적절하게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작이나 동작 낭비를 최소화하여서 사용자가 의도한 행위를 아주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평가 차이를 줄이는 그런 UI 설계 원리를 본다면, 수행한 키 조작의 결과를 사용자가 빠르게 지각하도록 유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된 결과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자신이 제대로 조작했는지 의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응을 보여주는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처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반응이 힘들더라도 가능한 반응 속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행한 행위로 인해서 현재 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가능한 직관적으로 피드백해 줘야 됩니다. 키 조작으로 변화된 그런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유도해 줘야 됩니다. 사용자가 수행한 행위로 인해서 변화된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시스템의 상태 정보를 가능한 한 단순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가진 원래 의도와 시스템 결과 간의 유사 정도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유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토리보드 작성인데요. 스토리보드라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다시피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참고하는 산출 문서이며 정책이나 프로세스 및 콘텐츠의 구성과 와이어프레임,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정의,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등 구축하는 서비스를 위한 대부분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그런 문서가 스토리보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하려면 메뉴 구성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메뉴 구성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일을 확정합니다. 레이아웃에 포함될 글자의 모양, 크기, 색상, 그래픽 등등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확정 지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면 되겠죠. 화면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디자인 컨셉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UI 흐름을 설계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유용성을 적용한 UI 설계안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차를 줄이기 위한 UI 설계 원리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것은 사용 의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 순서를 규정하고 행위의 순서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평가차를 줄이기 위한 UI 설계 원리를 확인하는데, 수행한 키 조작의 결과를 사용자가 빠르게 지각 가능한지 확인하게 되고요. 키 조작으로
함으로써 변화된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가진 원래 의도와 시스템 간의 유사 정도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UI 요구사항과 UI 표준 및 지침에 따라서 화면과 폼의 흐름을 설계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화면에 표현되어야 될 기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기능적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비기능적 요구사항도 검토해서 화면에 표현해야 될 기능을 작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화면 입력 요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화면에 표현되어야 될 기능을 말하는 거죠. 화면의 입력 요소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화면 요소를 확인하고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페이지를 확인하고 각 화면 간 이동과 흐름이 원활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스케이스를 통한 UI 요구사항을 확인하게 되는데, 화면에 표현되어야 될 기능이 다 있는지 확인하고 화면의 입력 요소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화면 요소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만들어진 유스케이스 내에 다 포함되지 않은 그런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소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페이지를 확인하고 각 화면 간 이동과 흐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스케이스를 설계하게 되는데요. 유스케이스는 앞에서 작성한 시스템 중 기능에 관한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파워포인트나 한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또는 이런 등등 툴을 이용해서 UI 유스케이스 설계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UI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액터별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액터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등등을 그림으로 표시해 놨죠. 도서관리 시스템에서의 액터의 행위에 대한 겁니다. 사서나 학생, 교수가 존재하겠는데 이 각각의 객체들은 어떤 업무를 연결해서 하게 되는가 그러면 도서를 관리하는 건 사서가 하겠죠. 학생이나 교수는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같이 반납하는 행위도 마저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액터의 관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어쨌든 그 교수나 학생은 대출자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사서가 하는 일과 대출자가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유스케이스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나타내되 단기 대출을 하려면 단기 대출이 이지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서가 도서관리와 도서검색을 통한 도서관리를 해 놨었어야 대출자가 도서 대출 행위를 할 때 검색을 하고 이쪽으로 단기나 장기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고 나중에는 책을 반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액터들이 각각의 이벤트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적용시키고 사용하는지 그 흐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전체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능에 대한 이런 화면 구현을 설계하기 위해서 기능과 양식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화면을 설계하는 요소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내막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먼저 인풋 박스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박스가 나타나고 이 안에 커서가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타이핑을 해서 내용을 입력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풋 박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콤보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콤보 박스에는 전체 그 박스 내에 여러 개의 요소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선택 항목일 경우 디폴트 값이 없을 경우에는 전체 혹은 선택 이런 문구가 나타나면 되겠고요. 화살표를 눌러서 해당되는 항목들을 쭉 열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주로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버튼의 경우에는 많은 메뉴들 중에서 한 개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라는 것도 있는데 체크박스는 뭐 복수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으로 화면 설계에 대한 챕터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